가장 비싼 것은 언제나 가장 숨겨진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화려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무엇과 맞바꾼 것인지. 이수연은 낡은 유니폼 차림으로 강태호 회장의 호화로운 저택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짐이 가득 담긴 작업 가방을 들고 심호흡을 한번 길게 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정수기 관리사로 방문하는 집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재력을 자랑하는 곳이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온통 대리석과 고각으로 채워져 있어 수연의 낡은 작업화가 민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곧장 정수기가 있는 주방으로 향하며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부품들을 분해하고 세척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시간만큼은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홀로 키우는 아들 이준의 교육비와 밀린 생활비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고단한 현실을 잠시 잊으려고 더욱 깊이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때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강태호 회장이 수연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정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젊고 아름다운 수연이 작업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지나가는 곳마다 정수기가 깨끗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며 태호는 묘한 호기심과 함께 그녀의 성실함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사업에만 매달려 살아온 탓에 이런 순수하고 강한 생활력을 가진 여성이 낯설면서도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청소는 잘 돼가나요? 태호가 짧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놀란 듯 잠시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마무리 단계입니다. 오늘따라 필터 오염이 좀 있었지만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고객님.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호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지친 기색과 함께 꺾이지 않는 자존심 같은 것을 읽었습니다. 정수기 관리를 마친 수연은 깔끔하게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태호 회장의 저택이 가진 압도적인 부와 당장 다음 달 공과금을 걱정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연은 사무적인 인사를 건네며 서둘러 저택 문을 나섰습니다. 태호는 수연이 떠난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방금 다녀간 정수기 관리사 이수연 씨라고 했나? 그 사람에 대해 자세히 좀 알아봐요. 비서는 곧바로 수연이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는 미혼모라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태호는 그 보고를 듣고 한숨을 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그녀의 다음 방문일이 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수연의 고단한 삶에 작은 균열을 내기 위한 그의 관찰과 계획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2달 뒤 이수연은 다시 강태호 회장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오늘 방문 직전까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망설임을 느꼈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 방문에서 그녀는 태호 회장의 시선이 자신을 단순한 직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수연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태호 회장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거실이 아닌 주방 근처에서 그녀에게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습니다. 태호는 형식적인 말과 함께 그녀에게 준비된 고급 수입산 과일과 차를 권했습니다. 수연은 일하는 중이라며 정중히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태도는 미묘하게 이전의 딱딱한 회장님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적인 호의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수연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업무에만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정수기를 분해하고 청소하며 사적인 대화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태호 회장은 잔잔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아이는 잘 지내는지요? 감기 조심해야 할 텐데요. 그녀는 태호가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꺼낸 것에 놀라면서도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공감과 연민의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비록 비서를 통해 알아낸 정보일지라도 자신의 사정을 알고 걱정해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오랜만이었던 것입니다. 네,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연은 짧게 대답하며 서둘러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그와의 대화가 길어질수록 마음속의 균열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소를 마친 수연은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를 하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아들의 병원비 청구서와 장고 부족이라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수연은 병원비를 보며 문득 태호 회장의 부유한 삶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태호 회장에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동시에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비서를 통해 수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제의를 은밀하게 전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라는 비서의 메시지는 수연의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의 안정적인 삶과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그녀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연은 비서가 전한 강태호 회장의 호의를 받아들일지 말지 깊은 고뇌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르바이트와 정수기 관리 일을 병행하며 고생했던 지난날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이 고되고 끝없는 가난의 굴레 속에서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된 현실에 지쳐 있었습니다. 다음 방문일 수연은 태호 회장을 만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태호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태호는 그녀의 솔직하고 담백한 고백에 오히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돕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며 그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수연 씨, 내가 당신에게 일종의 후원을 하겠소. 아들이 아무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어요. 태호의 제안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달콤하게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일말의 자존심과 아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팔아넘기는 기분이었지만 아들의 눈망울이 아른거려 그 제안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계약이라는 명목으로 태호의 파격적인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께 조건 없는 순수한 애정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현실적인 계약일 뿐입니다. 수연은 스스로 선을 그으며 감정적으로 엮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태호는 그녀의 냉정한 태도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수연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그는 수연을 단순한 거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녀의 지친 삶을 보듬어주고 싶었습니다. 이 만남은 수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위험하고도
필연적인 첫걸음이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어 태호 회장이 앉아 있는 곳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깊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강태호 회장은 수연과의 관계가 시작되자마자 그녀와 아들을 자신의 저택 별채로 이주시켰습니다. 태호는 이들이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수연은 비로소 지긋지긋한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넉넉한 환경에 감사했지만 태호 회장의 막대한 재력과 자신의 선택이 만들어낸 이질적인 환경 속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호의 장남인 강성진이 아버지의 파격적인 행동에 분노하며 별채로 수연을 찾아왔습니다. 성진은 수연을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진은 수연에게 막대한 돈을 줄 테니 조용히 아버지를 떠나라고 협박했습니다. 돈을 받고 떠나세요. 이 이상의 불필요한 일은 만들지 마십시오. 성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성진의 냉정한 태도와 오해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강하게 거절하고 맞섰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회장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태호는 아들이 수연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고 격분했습니다. 그는 성진에게 엄중히 경고하며 수연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복수를 다짐하며 곧바로 수연과 태호의 관계를 언론에 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나이차를 뛰어넘는 재력가와 젊은 미혼모의 스캔들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며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을 향한 재산을 노린 꽃뱀이라는 선정적인 비난 기사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태호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수연과의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수연을 자신의 반려자로서 지켜주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수연은 태호의 진심 어린 보호와 자신의 복잡한 현실을 마주하며 이 관계가 단순히 계약으로만 남아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태호의 진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면서도 세상의 시선과 그가 가진 가족 문제 속에서 혼란을 느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수연은 예상치 못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충격에 빠졌지만 곧 뱃속의 새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알 수 없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강태호 회장은 수연의 임신 소식에 충격을 받았으나 이내 늦은 나이에 갖게 된 아이에 대한 기쁨과 함께 수연을 향한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태호는 수연과의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 혼인신고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아이가 자신의 마지막 삶을 채워줄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태호의 아들 강성진은 이 임신 소식이 자신의 상속권을 위협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수연을 향한 압박을 더욱 강하게 높이며 관계를 끝내라고 종용했습니다. 태호는 수연과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성진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상속 지분을 조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결정은 성진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을 향한 태호의 진심 어린 보호와 헌신적인 사랑에 결국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이 관계가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고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태호의 가족과 세상의 차가운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태호는 수연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임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는 수연이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계약 관계를 넘어선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마침내 건강하게 딸을 순산하며 강태호 회장과의 사이에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딸을 바라보는 태호의 눈빛은 깊은 애정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아내와 어린 딸에게 헌신하며 충실한 아버지이자 남편의 역할을 했습니다. 수연은 태호의 세심한 보살핌과 넉넉한 환경 속에서 처음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며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한편 태호의 아들 강성진은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수연을 고소할 법적 근거를 찾으며 집요하게 집착했습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수연의 과거를 파헤치려 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이들의 파격적인 결혼과 출산 소식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며 여론을 흔들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을 향한 싸늘한 시선에 마음 아팠지만 두 아이와 태호를 보며 인내했습니다. 태호는 성진의 법적 공세와 언론의 비난으로부터 가족을 완전히 보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수연과 아이들에게 유리하도록 가족 신탁으로 돌렸습니다. 이로써 성진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를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태호의 단호한 행동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 수연에게 절대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수연은 준이와 새로 태어난 딸 그리고 태호를 위해 세상의 모든 역경을 견뎌내며 행복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단했던 미혼모 청소부가 아닌 재력가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이 가족의 탄생은 파격적인 만남의 결실이자 복잡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원했던 삶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이수연은 여전히 세상의 편견 어린 시선 속에서 자신의 파격적인 선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한편으로는 아들의 안정과 진정한 사랑을 얻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범하고 조용했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연은 이 모든 것이 아들 이준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스스로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강태호 회장은 수연의 아들인 준이에게 친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며 든든한 부자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태호는 준이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베풀었습니다. 이준은 태호에게서 느끼는 안정감과 사랑 덕분에 불안함 없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수연은 과거 미혼모로서 겪었던 고독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당당한 여성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태호는 수연과의 사랑을 통해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아들 성진은 아버지의 재산 방어 전략과 굳건한 태도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연을 향한 복수를 이어갈 수 없음을 깨닫고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언론과 세상의 시선이 조금씩 누그러지며 두 사람의 사랑과 가족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담긴 인간적인 고뇌와 사랑의 힘에 공감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파격적인 삶을 사연으로 공개하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시니어 독자들에게 진심 어린 공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랑의 형태와 삶의 조건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나이와 계층을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인 사랑과 행복,
추구를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수연과 강태호 회장의 딸은 어느덧 초등학생이 되었고 이수연의 아들 준이는 건강하게 자라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과거에 고단했던 정수기 관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태호의 기업 재단을 통해 사회봉사 활동을 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태호는 수연과 두 아이들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늦은 나이에 다시 찾은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파격적인 사랑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의 관계를 자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옷 정리를 하다가 예전에 입었던 낡은 정수기 관리사 유니폼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낡은 옷을 들여다보며 고단했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나 슬픔 대신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내렸던 용기 있는 선택과 그로 인해 얻은 안정적인 삶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물질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감정으로 깊어졌습니다. 나이와 계층의 차이는 더 이상 그들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준이는 엄마의 삶과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경하며 든든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엄마와 태호 회장의 사랑을 축복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나이와 계층을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인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수연은 정수기 청소부로 시작했던 파격적인 삶의 사연을 행복이 가득 담긴 미소로 마무리했습니다.